선생님 지금 진로교사 경력이 몇 년이시죠? 고등학교 학생들과 인연을 맺은 지가 41년째입니다. 41년이시면 정말 네. 자타공이 우리나라 최고의 진로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잘 찾는 학생들 옆에는 어떤 부모님들이 있었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잘 찾아가는 아이들은 그 태도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한 태도. 주눅이 많이 안 들어요. 네. 그런 애들이 진로를 잘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담임했던 아이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집이 좁아요. 그 아이는 공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베란다에서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아이의 질문을 다 받아줬죠. 근데 애가 커가면서 5학년, 6학년 되니까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애가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많이 알고. 근데 그런 질문 엄마가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힘들었죠. 그래서 월부로 백과사전 한 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질문할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과사전은 뭐라고 할까? 한번 찾아볼까 해서 애랑 같이 백과사전을 찾아본 겁니다. 읽어주고. 애가 읽도록 하고 그러면서 백과사전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때부터 그 아이는 궁금하면 엄마한테 묻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을 찾아서 백과사전을 장난감으로 삼아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담임했는데 그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고 서울대 공대 갔습니다. 진로를 잘 찾은 아이들 보면 그 옆에 그런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는 공부하는 태도, 진로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자녀 인생 설계할 때 자녀를 믿어준 거죠. 그 엄마처럼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러는 거. 그래서 진로를 잘 찾아간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진로를 찾아가는 태도, 생활을 해나가는 태도 이런 건 태도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평생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아이는 부모가 없어도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도왔기 때문에 진로를 잘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아이에게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로를 잘 찾은 아이들 곁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들은 자녀가 성적이나 대학에 한정된 그런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자녀에게 있다고 자녀를 이해시키고 믿어주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진로를 잘 찾은 아이들 곁에는 성적보다 아이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고 아이의 어떤 태도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지식적인 면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태도를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부모는 아이가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녀가 스스로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는 부모입니다.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도 본인이 자신의 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진로를 좀 찾기 힘들고 또 반대로 꼭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도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고 또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런 태도의 당당함, 힘이 있어야지 앞으로의 시대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자녀 진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정말 이제 중요한데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오히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진로에 참 방해가 되더라. 이런 사례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저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부모님의 생각에 자녀를 가두는 거예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한때 소녀였잖아요. 그분들이 부모가 된 지금 자녀를 보니까 내 경험보다 이게 더 좋아 해가지고 미래를 제한시키는 거죠. 그것도 부모님 철학이 아니고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에서 이러는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그런 불안이 표출된 그런 것 때문에 자녀는 더 크지 못하죠. 더 불안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자녀는 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쳐준 여기에 안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알아요. 네.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자기 진로 건강하게 탐색할 수 없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태도가 좋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관계도 잘 맺고 인정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또 현장에서 만나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모님이 이제 강요하는 것 이게 좋다더라 한 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착각하고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주의를 해야겠고 진로는 이제 아이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보는 시선, 평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너 왜 이게 못하니? 라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또 불안감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정말 아이가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고 고민하고 뭘 하든 간에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시선이 정말 부모님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아이들 많죠. 많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좀 진로의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자녀가 꿈이 없다.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잘하는 것도 모른다. 부모님 걱정되죠. 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왜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꿈이 있다. 그거 대견한 거죠. 근데 꿈이 없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식이 많나요? 사회적 경험이 많나요? 아니란 말이죠. 겨우 중학교 벗어난 아이들인데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졌다는 건 대단하지만 꿈을 못 가진 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꿈이라는 건 어느 한 순간에 생길 수도 있고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모를 수도 있죠. 저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그쪽을 치우쳐서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와서 울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저는 위로합니다. 괜찮다. 꿈이라는 건 어느 한 순간에 올 수 있고 네가 준비하다 보면 그때 눈에 보일 수도 있다. 지금 꿈이 없는 건 당연한 거다. 너를 자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생물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국어교육과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물과를 갔어요. 생물과 다니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제약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제약회사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보니 그때 임용고시가 있어가지고 생물교사가 됐거든요.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특별한 거 없이 그 상황에 맞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할 때,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렇다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해. 그걸 잘해. 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저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준비가 됐다면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집 3가지 질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네가 하는 일 옆 사람한테 잘해야 돼.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중에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고 그 과목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또 직업과 또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인생은 말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든 잘하는 걸 하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네. 방송을 보는 많은 부모님들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꿈이었을까요? 좋아하는 일이었을까요? 잘하는 일이었을까요?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현실에 충실하자.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청소년과 부모님들한테. 꿈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 좋아하는 일이 뭐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 고민하지 말자. 현재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다 보면 문은 언제나 열리고 기회는 언제나 눈에 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도와준다고 진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화를 꺼냈다가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소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교수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어렵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노력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우리가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 먼저 하면 애들은 귀를 닫으려고 해요.
네. 너무 많이 들어요. 학원에서 듣지, 학교에서 듣지, 친구에서 듣지, 진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시절에 할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진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힘들까, 네. 아이들도. 그리고 더군다나 공부를 잘하면 괜찮아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한다면 부모님 먼저 아이를 몰아세우듯이 금방 뭐 어떤 결론을 내듯이 결과를 얻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건 아니다. 역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은 아이가 먼저 꺼내들어 어떤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맞고요. 엄마가 대신해주고 부모가 자녀 진로를 먼저 고민하면 애들은 고민을 안 합니다. 엄마가 시킨 거니까, 아빠가 시킨 거니까 핑계대고 아이들은 딴짓 합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좀 생각해보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원할까? 존중받고 싶어하고 연결돼 있다는 느낌 갖고 싶어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말이나 태도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물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전 대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내가 더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시도하는데 아이는 존중감이 필요하고 자존감이 필요하고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이제 부모님의 불안은 이제 커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도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불안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 혼자 아닙니다. 다 같이 고민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원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는 그 정원에서 놀고 있는 새. 이 새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 새가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그걸 꾸미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새가 새장에는 정원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아이가 우리 부모의 생각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슴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작은 성취하더라도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 때문에 자녀의 모습을 못 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보면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북퀘스천